자, 17번 프린트 보겠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17번, 18번 프린트를 어느 정도 끝냈지만 복습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때 수업을 듣지 못했던 사람은 이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물체를 F는 MA라는 식으로 분석했고 항상 그 단원의 주인공은 뭐 질량 M짜리의 물체, 자동차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번 단원에는 이제 이런 물체, 눈으로 보이는 물체가 주인공이 아니야. 용기 안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주인공이고 이 기체한테 어떤 상황을 제시했을 때 그 상황에서 이 기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물리량보다는 좀 더 기체에 적합한 그런 물리량이 필요하고 그 물리량 3개를 소개시켜 줄게. 한번 적어볼래? P, V, T. 얘를 한국말로 알아야 돼. P는 압력, V는 볼륨 할 때 V, T는 템퍼러처, 온도, P는 압력, 프레셔다. 그래서 이건 물리량, 이니셜을 얘기하는 거고 기체는 F는 MA, 기체는 질량이나 가속도를 분석하기보다는 압력, 부피, 온도를 분석하는 게 이 기체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니까 이런 물리량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 물리량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겠지. 자, 압력은 력이 힘력자잖아. 그래서 힘이랑 연관된 값이긴 해. 힘이 커지면 압력도 보통 큰 게 맞아. 그런데 압력은 어떤 물리량이 추가로 들어가냐면 바로 단면적이라는 물리량이 추가로 들어가. 단면적을 고정시켰을 때 그때의 힘, 그것을 바로 압력이라고 하는 거지. 단면적분의 힘, 기억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린 이런 꼴, 분모가 들어간 꼴이면 잘 외워지지 않으므로 양변의 단면적을 A를 곱한 그 식을 써보면 F는 파가 되는 거지. F는 PA. 그래서 압력에 대한 식 하나 기억해도. 그 다음 부피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공식을 알고 있지.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 밑면적을 A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밑면적, 이 뚜껑의 단면적이 A라고 제시가 됐거든. 그래서 단면적, 밑면적 A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부피 아니겠니? 높이는 높이 H를 써도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델타 L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델타 L이라고 적어볼게. 이 물리량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 그것이 바로 부피를 뜻한다를 알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단위를 적어볼까? 단위. 힘의 단위는 뉴턴. 단면적의 단위는 배운 적 없지만 이게 단면적이라고 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 우리 길이의 단위는 미터라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미터를 2번 곱한 것이므로 단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따라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지. 뉴턴 퍼 제곱미터. 외운다기보단 압력의 정의를 알면 단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부피의 단위는 길이를 3번 곱한 것이므로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까지 한 것이므로 세제곱미터가 단위가 되겠지. 또 온도의 단위는 여러 가지 적는데 과학자들이 쓰는 단위인 켈빈 또는 K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도씨, 일반인들이 쓰는 단위인 도씨라고 해도 됩니다. 압력, 부피, 온도 이 3개가 만드는 식을 1단원에서 배웠던 F는 MA처럼 기준식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때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쉬워. 부피는 이 기체가 담겨있는 통의 부피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기체의 부피야. 단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온도를 구하는 것도 템퍼러처, 온도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우리 아래 내려가서 01번 온도와 열 그 단원에서 온도를 어떻게 구할지 배워볼게. 그 다음 압력을 구하는 게 사실 가장 까다로워. 왜냐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란 이 안에 있는 용기 안에 있는 기체가 벽면을 안쪽 면을 얼마나 때리는지 이게 바로 압력이거든. 많이 때리면 압력이 큰 거고 적게 때리면 압력이 적은 거야. 그런데 기체가 때리는 횟수가 압력이 보이지 않더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 용기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바깥에서 눌러주는 압력을 구하는 거야. 그렇다면 바깥에서 눌러주는 기체의 압력과 안쪽에서
때려주는 기체의 압력이 만약에 똑같다면 이 피스톤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안쪽 기체의 압력과 바깥에서 눌러주는 기체의 압력이 똑같구나 라고 구하는 거야. 다시 PVT 중에 압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안쪽 기체의 압력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 바깥쪽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뭔지 파악해서 그것을 대답하면 그것이 바로 안쪽 기체의 압력을 대답하는 것이다. 이따가 한번 해볼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물리 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 온도하고 열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온도와 열을 혼용해서 쓰는데 물리에서는 절대 혼용해서 쓰면 안 돼. 1번은 온도, 템퍼라처. 2번은 열, Q라고 적어볼까? 온도는 템퍼라처에서 T, 열은 Q, 대문자 Q를 쓰는데 보통 열의 양, 열량이라는 표현도 열이랑 똑같은 뜻이거든. 그래서 열량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온도는 템퍼라처의 앞글자를 따서 T고 열량은 사실 열은 히트거든, 히트. 근데 그거의 양이란 퀀티티, 퀄리티, 질 말고 퀀티티, 양의 앞글자를 따서 Q를 적기로 약속했어. 열의 양, 퀀티티.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야. 어느 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30도, 30도씨, 20도씨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지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지표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온도다라고 정의 내렸어. 예를 들어 옆에 가하고 나 용기를 볼까? 이 용기 내에 어떤 기체들이 들어있고 이 기체들은 온도에 따라서 막 운동하고 있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빠르게 움직이거든. 지금 가와 나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몇 도씨인지는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그걸 추측할 수 있어. 자, 이 기체가 2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 기체는 4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네. 2보다 화살표가 더 길지. 그 중간 화살표는 3 이런 식으로 각자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온도는 뭐에 비례하는 양이냐? 바로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이야.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 따라서 가에 있는 얘가 10개거든. 분자들이. 나는 5개야. 그럼 이거 운동 에너지 전부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 또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서 5로 나눠. 그게 바로 평균 운동 에너지 아니겠니?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 구해봐.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3.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4. 누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 오른쪽 거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네. 그렇다면 온도는 누가 더 큰 거니? 누가 더 높은 거니? 옳지. 나가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인 거야. 그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림을 보면 왠지 가의 그림이 더 빽빽하게 있으니까 더 많이 부딪히고 온도가 높을 것 같지? 그렇게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온도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 값이므로 운동 에너지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평균 운동 에너지를 실제로 구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열 볼까? 열은 고온과 저온이 접촉할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야. 이동하는. 열이란 고온과 저온에 접했을 때 그것에 이동하는 뭔가 이동, 무빙의 이미지 자체가 담겨있는 물리량이거든. 너 열이 참 많다, 열을 참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야. 너는 온도가 높다, 너는 온도가 낮다. 그런데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것이 접촉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무언가 옮겨가는데 그것을 열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오케이? 우리 왜 3교시 끝나면 체온을 재고 이마에 체온을 재고 급식실로 달려가잖아? 그때 선생님 열 재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말해야 돼? 선생님 몸의 온도, 체온, 온도를 재주세요. 저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지표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지. 열을 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야. 열이란 이동하는 이미지잖아. 그러면 3번 보자. 열 평형이라는 이 상황을 정의를 이해하면 온도와 열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합치면 열이 이동하겠지.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합치면 미지근해지고 그 미지근한 상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열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
여기서 온도의 이동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동이라는 말 앞에는 무조건 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란 뜻이지. 온도와 열을 구별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우리는 항상 이 단원에서 주인공은 수조,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될 거고, 이 기체는 아주 특이하거나 요상한 기체가 아닌 진짜 이상적이고 완벽한 기체, 아주 특수한 그런 기체가 아닌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완벽한 그런 기체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거든. 그것을 이상기체라고 하고, 이 이상기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식, 그것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할 거야. 이걸 정확히 얘기해보면 PV는 nRT거든. 자, 이 각각이 물리량이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해. P는 뭐야? 압력. V는 부피. T는 온도. 그럼 nR은 뭐냐? n은 몰수, R은 상수야, 상수. 상수 8점 어쩌고 하는 상수인데 그 상수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숫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n, 몰수는 뭐냐면 바로 분자 수와 비슷한 건데, 왜 우리 분자가 사실 이 안에 있는 분자가 수십 개, 수억 개거든. 그래서 분자 수를 다 얘기하긴 힘들어. 그래서 묶음으로 묶어서 말을 하는 그 단위가 있어. 예를 들어 연필이 24자루다 라고 하면 우린 24자루라고 안 하고 12개를 기본 단위로 잡아서 한 다스다 이렇게 얘기하여 이거를 두 다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묶음의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가 몰이야. 그래서 1몰, 2몰, 3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 n자는 바로 몰수, 분자 수를 얘기해. 근데 물리원에서 거의 몰수가 바뀌지 않아. 항상 똑같은 몰수일 때를 물어봐. 아래 문제 풀면서 정말 똑같은 몰수를 물어보는지도 확인을 해볼게. 그래서 물리학 원에서는 몰수와 상수를 똑같이 상수 취급하여 PV는 T 이렇게 식을 단순화시켜서 인식해도 큰 무리가 없어. PV는 T, 정확히 얘기하면 압력 부피 곱한 것이 온도와 비례한다 겠지? 근데 PV는 T 이렇게 알아도 전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PV는 T라는 이 식을 외우고 갈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는 기체들이 용기 벽을 때리는 그 횟수, 압력. V는 기체들이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 그 다음 온도는 아까 했었다.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했어. 자, 아까 얘네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해봤거든. 자, 압력의 공식 까먹을까봐 여기다 한 번 더 적었다. 자, 여기 얘네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했었어. 아까 가에서는 평균 운동 에너지 3, 나에서는 4였어.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이렇지만 얘네 전부 다 더한 것은 또 각자 다르겠지. 얘네 각자 다 더하면 얘네들은 다 더한 게 30이고 얘네들은 다 더해보면 20이 나와. 각자 갖고 있는 내부의 에너지는 두 개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이 물리량도 배울 건데, 내부 에너지는 대문자 U라고 할게. 이 분자들이 들어있는 기체들 안에 용기 모양이 U자라고 생각해. 큰 바가지 모양, U자 모양의 용기라고 생각해. 내부 에너지 U.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야. 얘네들 다 노가다로 더하면 돼.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라. 시그마 씌우면 되겠지? 시그마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내부 에너지란 이걸 다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가와 나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나가 더 컸거든? 그래서 온도는 나가 더 높다, 나가 더 뜨겁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부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니? 그치? 내부에 있는 에너지는 가가 더 크지? 이런 식으로 자, 외워야 될 건 이거야. 온도와 운동 에너지는 확실하게 비례해.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도 확실하게 커지거든. 그런데 내부 에너지와 비례하냐? 운동 에너지 시그마 씌워서 다 노가다로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얘도 비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런 가와 나 같은 요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거의 비례하긴 하지만 가끔 의심을 해봐야 될 상황이 있어.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외워야 할 것은 두 개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T. 두 번째, 온도와 운동 에너지는 확실히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온도, 운동에너지, 내부에너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두 다 비례한다. 그 다음 3번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 우리 1단원에서 3단계가 내가 일을 해주면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배웠잖아.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 내가 일을 해주면 그걸로 에너지를 변화시켰고 일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연력학 단원에서도 그걸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02번의 제목이 에너지고 03번 제목이 일이야.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야. 자, 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W라는 물리량이고 일의 정의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힘을 기체에 좀 더 맞는 물리량으로 분석한다고 했지. F는 MA가 아니라 뭐였지? F는 파 압력 곱하기 단면적. 델타 S는 그대로 적자. 델타 S는 이동거리인데 얘가 여기 이만큼 수조가 피스톤이 요만큼 이동했거든. 그래서 이동거리를 델타 L이라고 적을게. 그러고 보니 우리 요거 A 곱하기 델타 L 뭔지 알겠네. A는 단면적이고 얘는 델타 L은 높이.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뭐였지? 그치, 부피였지, 부피. 바로 여기 이만큼의 부피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네. 압력은 그대로 적고 부피 변화량.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또 나왔다. 바로 이거. 일은 원래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그것을 기체에 맞춰서 최적화시킨 물리량으로 표현하자면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야. 외워야 돼. 그래서 이 부피가 어쩔 때는 이렇게 커질 때도 있고 이 기체의 부피가 커질 때도 있고 아니면 부피가 바뀌지 않을 때도 있고 부피가 줄어들 때도 있거든. 그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표현해 볼게.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부피 변화량이 델타 V가 플러스일 때 일정하다는 건 0, 감소일 때 마이너스. 기체가 플러스 0, 마이너스의 부피 변화를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국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알아둬야 돼. 부피가 증가하면 이것을 우리는 국어적으로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해. 한다. 부피 변화가 없으면 기체가 일 안 한다. 부피가 줄어들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한다, 받는다. 뭔가 반대의 경우지. 한다, 받는다. 부피 변화만 보고 얘가 일을 한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뭐 부피가 이렇게 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래의 기체 상태가 여기였다. 그런데 여기 이 기체한테 열, Q를 줬더니 이렇게 상태가 변했다. 원래는 여기였는데 이렇게 변했다. 여기였는데 이렇게 변했다.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거지. 처음엔 이 상태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화살표로 나타내줘. 근데 여기서 X축, Y축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 P하고 V 그래프네. 우리 1단원에서 혹시 FT 그래프 기억나니? FT? 이 면적이 뜻하는 게 뭐였지? Y축은 그대로 적고 X축은 델타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했잖아. 얘가 뜻이 뭐였지? 충격량이었지. 그래, X축, Y축을 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X축이 V고 Y축이 P면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은 바로 P 곱하기 이 면적은 Y축은 그대로 적고 X축은 델타 붙여서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방금 위쪽에서 외운 1 아니겠어? 1? PV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둘러싸인 넓이를 1이라고 하는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 PV 그래프에서 기체가 한 일은 넓이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 상황에 기체가 있었는데 열을 줬더니 이 상황으로 변했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 압력이 변하지 않았네. 압력이 P1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네. 이런 과정을 등압 과정이다 라고 해. 나 상황도 P2라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네. 얘도 등압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 라는 얘는 압력은 줄어드네. 하지만 부피가 V1이라는 값으로 일정하잖아.
그래서 얘는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등부라고 하지 않고 부피를 뜻하는 한문인 적, 최적, 적분할 때 그 적자가 부피를 뜻하는 한문이거든. 그래서 등적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 다 같은 상황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는 변하면서 압력도 바뀌고 부피도 바뀌고 압력, 부피 둘 다 바뀌었네. 이런 과정은 무언가 일정한 게 없으니까 특별히 명칭을 붙여주지 않는 거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자, 외워야 될 거는 17번 프린트 앞쪽에서 쭉 보자. 외워야 할 것은 첫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내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써라 라고 하면 PV는 T 라고 쓸 수 있어야 하고 PVT가 뭔지 한국말로 알아야 돼. 두 번째, 기체의 내부 에너지 U. 1은 W는 압력 곱하기 델타 V라는 것. 그 다음 PV는 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온도와 같은 운명을 똑같이 비례하는 애가 누구 있었지? 온도와 비례하는 애, 운동에너지, 또 운동에너지를 모두 다 합치면 내부 에너지 U.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럼 이론은 다 끝났고 뒤에 한번 문제 풀어볼게. 자, 확인 문제 보자. 기체에 열을 가하여 피스톤이 천천히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 자, 여기에다가 열을 주는 거야. 뭔가 고온에 무언가 열을 줘. 보통 이렇게 저항의 표시를 해서 열을 준다고 표현하거든. 열의 근원을 주면 얘가 어떻게 바뀌겠느냐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피스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나 봐. 원래 피스톤이 여기 있었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나 봐. 전과 후 모습을 그려보자면 피스톤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열을 줬더니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갔나 보지? 그럴 때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거네. 그때 애들이 의문을 갖는 지점이 하나 있어.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 얘는 열을 주기 전과 후인데 누구의 압력이 더 클까? 열을 주기 전의 압력이 더 클까? 열을 준 후의 압력이 더 클까? 그러면 애들이 후의 압력이 더 크다고 말을 한다? 왠지 피스톤이 올라갔으니까 이 안쪽에 기체가 때리는 그 압력들이 전보다는 열을 받은 후에 더 커졌으니까 얘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기체의 압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때리는 횟수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지? 기체의 압력은 바깥에서 눌러주는 것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고 했지. 자, 열을 주기 전에 피스톤이 여기 있었어. 그때 이 안에서 기체가 감당하고 있는 압력은 바로 바깥에서 눌러주는 압력과 동일할 거야. 바깥에서 눌러주고 있는 압력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인 대기압과 이 추가 누르는 압력인 추의 압력, 공기의 압력과 추의 압력, 이 두 개를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체가 감당해내고 있는 압력 아니겠어? 바깥에서 눌러주는 압력과 안쪽에 있는 기체가 감당해내는 압력이 똑같다를 통해서 기체의 압력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다음 열을 줬어. 열을 줘서 이렇게 부피가 커졌어. 그때 기체가 감당해내고 있는 압력은 공기압 더하기 대기압 더하기 추가 누르는 압력.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기와 추가 누르는 압력인 거야. 어때? 열을 주기 전과 후 기체가 감당해내는 압력이 바뀌었니? 아니, 똑같아. 압력이 커져서 얘가 피스톤을 팡 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과 후에 감당해내는 압력은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기체의 압력은 공기압력 더하기 대기압력 더하기 추의 압력. 따라서 피스톤이 천천히 위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놔야 돼. 이 문제는 친절하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말을 넣어줬지만 사실 많은 문제에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말은 안 해줘. 피스톤이 천천히 애가 팡 올라가면은 안쪽에 압력이 커졌을 수도 있어. 빠르게 올라가면. 근데 천천히 올라갔다는 뜻은 바깥쪽 압력과 안쪽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방향 쪽으로 피스톤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푸냐? 등압 과정이라는 거지. 여기 그래프로 표현해보자면 가나, 나 같은 등압 과정인 거야. 문제 어떻게 푸냐? 무조건
PV는 T를 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 안에 있는 기체는 열을 받으면 PV는 T에 맞게 움직일 거니까. 그 다음 적응될 때까지 한번 써볼까? 온도와 같은 운명을 지니는 그 두 가지 물리량이 있었어. 뭐였지? 온도와 같은 운명,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를 모두 다 합치면 U, 내부 에너지. 지금 이 상황은 피스톤 하나, 그 용기를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지. 프린트 앞쪽에서 가와 나, 박스 안에 있는 분자들의 개수가 달라서 운동에너지와 내부 에너지가 정확하게 비례하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찝찝한 상황을 물어보진 않고 있다. 하나의 용기 안에 있는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 운동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비례하는 상황이야. 얘네들은 다 같은 운명을 지닌다. 그렇다면 부피가 커졌어. 부피가 커진 것을 1번 기체는 외부의 일을 어떻게 표현할까? 옳지. 일을 한다 라고 표현하겠지. 일을 한다. 2번 기체의 온도를 물어보네. 자, PV는 T. 얘를 분석해야 돼.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압력을 지워. 그 다음 부피는 올라갔으니까 부피는 화살표 올려. 그렇다면 온도, 운동에너지, 내부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모두 다 오르겠지. 증가겠지. 그걸 염두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2번, 3번, 4번 전부 다 이거 똑같은 애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온도, 운동에너지, 내부에너지 다 같은 운명을 지니는 애니까 증가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계속 연습을 해볼게. 확인 문제 2번. A, B, C, A 순서로 변한대. 자, 온도, 내부에너지, 부피 변화 1에 대해서 대답하래. 괄호 안에는 물리량을 적어보자. 온도, 물리량 뭐였지? T. 내부에너지 U. 부피 변화, 부피는 V인데 변화까지 들어있으니까 델타 V. 1은 W. 그때 A에서 B로 움직이는 여기 화살표를 보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면 돼. A에서 B로 갈 때는 뭐가 일정하네? 뭐가? 압력이 3으로 일정하네.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이름 붙였지? 등압 과정. B에서 C로 갈 땐 이렇게 내려가네. 얘는 뭐가 일정하니? 부피가 1로 일정하네. B에서도 부피가 1이었는데 C에서도 부피가 1이네. 이런 건 등적 과정. C에서 A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과정은 부피도 커지고 1에서 4로, 압력도 1에서 3으로 커지고, 압력, 부피 둘 다 변하네. 이거는 등압이나 등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 이건 따로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내가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분석해 볼게. 자, 분석할 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보자. PV는 T. 등압 과정이니까 뭘 지워야 돼? PVT 중에? 옳지. 프레셔, 압력을 지우자. 그 다음 A에서 B로 갈 때 부피가 줄어들었네. 그럼 부피를 내리자. 그렇다면 온도와 같은 운명을 지닌 운동에너지, 내부에너지도 감소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표 채워볼게. 온도는 감소하고 내부에너지도 감소한다. 왜? 온도, 운동에너지, 내부에너지는 다 같은 운명을 지니는 애니까. 부피는 감소해. 부피 변화로 얘기하자면 플러스야, 0이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부피가 감소하니까. 그렇다면 국어적으로 표현해 볼까? 한국말로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부피가 줄어들면 받는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B에서 C, C에서 A로 가는 과정도 한번 채워보는 거야. 혼자 채워보고 답을 맞춰봐도 됩니다. B에서 C로 가는 거, PV는 T. 뭐가 일정하니? B에서 C로 갈 때 부피가 일정해? 그렇다면 V를 지우는 거지. 물론 온도와 같은 운명을 지니는 애는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굳이 적지 말고 최대한 머릿속으로 기억하자. 자, 부피가 일정하고 그 다음 압력은 B에서 C로 가면서 압력은 어떻게 되니? 3에서 1로 줄어드네. 그러면 압력을 내려. 그렇다면 온도와 같은 운명을 지니는 그네들도 다 내려갈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지. 그럼 표 채워보자.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내려가고 부피 변화 없는 등적 과정이니까 부피 변화는 제로다. 부피 변화가 제로면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그치, 일 안 한 거지. 일 제로다. C에서 A로 가는 거 마지막으로 해보자. PV는 T. 이 온도와 같은 운명을 지니는 그 두 개 뭔지 알지? 운동에너지와 내부에너지.
굳이 적지 말자. 머릿속에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돼. 자, C에서 A로 갈 때 압력도 커지고 1에서 3으로, 부피는 1에서 4로 커지고, 따라서 온도 커지겠네. 그러면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둘 다 증가라고 해도 되는데, 라고 하면 잘 한 건데, 압력과 부피 변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모르고도 바로 온도가 오른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왜냐면 이 식을 보면 압력하고 부피 곱한 게 온도래. PV 곱한 게 온도라고. 물론 정확한 식은 아니지. 이거는 PV는 사실 nRT가 정확한 식이니까 nR을 무시한 좀 위험한 식이긴 하지만 어쨌건 압력하고 부피를 곱하면 온도다라고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단 거야.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한번 C 볼까? C? 압력 1, 부피 1, 1하고 1 곱해봐. 1하고 1 곱해봐. 그럼 온도 뭐 나와? 1이야, 1. X축, Y축을 곱한. 그럼 얘가 1도씨라는 거니? 아니, 그냥 얘 온도를 1이라고 해도 특별히 1도씨는 아니지만 무관하다라는 거야.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A는 P3, V는 4 곱하면 12. 얘 12도씨다라는 뜻이 아니라 PV가 대략 온도를 나타내므로 C에서의 온도를 1이라고 하면 A에서의 온도는 12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지. 1에서 12로 갔어. 온도가 올랐니? 내려갔니? 올랐지? 따라서 온도 바로 올랐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도 문제 없는 거야. 뭐 하나 더 해볼까? B 지점에서의 온도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P는 3, V는 1 곱하면 3. 얘는 온도가 대략 3이다 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다. 자, 그 다음 부피 변화. 부피는 올랐으니까 부피 변화는 플러스겠네. 부피 변화가 플러스라면 일을 한다 라고 말하기로 했었지. 표 다 채웠니? 이런 식으로 PV는 T,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 자, 2014년 4월 학평. 이거는 프린트에 없는 문제야. 너무 하찮아서 그냥 PPT로만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 자, 얘는 산소기체 A가 들어있는 용기에 마개를 닫고 차가운 물속에 넣었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저온이겠지, 저온? 그럼 상대적으로 산소기체가 상대적으로 고온,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그럼 뜨거운 온도를 가지는 물체와 차가운 온도를 가지는 물체가 접촉하면 분명히 무언가 이동하는 것이 생길 거야. 그 이동하는 것이 뭐지? 옳지, Q겠지, Q. 뭔가 여기서 열이 아마 빠져나오지 않을까? 용기에서 바깥쪽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럼 얘가 이 안에 있는 기체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지. A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기체 A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온도는 감소했대. 얘를 분석하려면 PV는 T 적어주면 돼. 온도와 같은 운명을 지니는 애들, 운동에너지, 내부에너지 이미 알고 있지?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V를 지워. 온도는 감소했어? 온도 내려. 그렇다면 압력은 감소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 기억, A는 외부에 일을 하는 거니? 아니, 부피 변화 없으니 일은 안 해. 일 제로다. 워크는 제로다 라고 하면 되겠다. 기억틀. 니은,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 어떻게 알아? 온도가 감소하므로 온도와 같은 운명을 지닌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또한 감소할 거야. 니은 정답. 디귿, A의 압력 감소하니? 그치, PV는 T라는 식에서 온도가 감소한다고 문제에 나와 있으므로 압력 또한 감소하지 않겠니? 디귿 정답. 답은 4번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아래 2015년 7월 학력평가 문제는 그림으로 나온 문제고, 그 아래 16번 2018년 6월 모의평가 문제는 그래프로 나온 문제야. 둘 다 한번 풀어볼래? 시작. 그림은 실린더 내부의 이상 기체에 열을 계속 가하였더니 여기 안에다가 열을 줬대. 그랬더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피스톤이 서서히 올라가. 그러면 PVT에서 압력이 유지되니까 P 지우고 피스톤이 올라가니까 부피는 커졌다라는 뜻이네. 그렇다면 온도도 증가할 것이고 온도와 같은 운명을 지니는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기억,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속력 증가하니? 그래, 속력은 우리가 여기 배운 적이 없는 물리량이지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속력이라는 물리량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즉, 기억을 다시 해석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지. 온도가 증가하니까. 기억 정답. 니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니? 기억과 똑같은 걸 묻는 문제네. 니은도 정답. 외부에 일을 하니? 그치, 부피가 커졌으면 그걸 국어적으로 표현할 때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 16번 갈게.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B, C를 따라 변할 때 그때 옳은 것을 대답해라. PV는 T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물어보네. 기체가 한 일,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1이 뜻하는 게 뭐라고? 넓이라고. 따라서 기억은 A, B 과정에서의 넓이와 BC 과정에서의 넓이가 같니? 물어본 거야. A에서 B로 가는 건 넓이가 요만큼인데 B에서 C로 가는 건 넓이가 이만큼이잖아? 정확하게 2배 차이가 나네? 당연히 일은 같지 않겠지. 기억 틀. 기체의 온도는 C가 높니? A가 높니? 물어봤네. 따라서 A에서 C로 갈 때 어떻게 B는 중간에 거치긴 하지만 문제에서 C와 A를 물어보니까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걸 대답해 볼게. 자, A에서 C로 갈 때 압력은 P라는 압력으로 일정하다. 압력 지워. 근데 부피는 V에서 4V로 4배나 커졌네. 부피 올려.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옳지, 올라가겠지. 온도가 점점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아까 했었지? PV 곱해서 온도를 뜻하는 것이므로, 곱한 게 온도를 뜻하는 것이므로 P축과 V축을 곱해서 대답하면 그것이 바로 온도야. 앞에 개수만 한번 따져볼까? A 지점에서 P, V 곱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1. B는 앞에 개수 1과 앞에 개수 2 곱하면 2. C는 1과 4 곱하면 4. 이 온도가 A에서 C로 갈 때 1, 2, 4라고 쳐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어때? 온도가 A에서보다 C에서 높은 거 맞지? 그래서 니은은 정답.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바로 디귿이야.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에 공급한 열이 Q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Q와 같니?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18번 프린트를 배우면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 여기까지 하고 사실 이 문제의 답은 니은만 답이다. 왜 디귿 문장이 틀렸는지 18번 프린트를 공부하면 알게 될 거야. 여기까지 17번 프린트 마무리하겠습니다.